보도부 칼럼.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부 칼럼 5회 진행을 맡은 59기 기자 박상곤입니다. 가을의 청량함이 물씬 느껴지는 10월도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죠. 펑펑 터지는 불꽃처럼 10월은 연중 축제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2015년 문화관광축제가 총 44개인데 그중 3분의 1이 넘는 15개의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깥으로 외출하기 정말 좋은 달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한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는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곧 있으면 찾아올 중간고사와 또 과제로 밤을 새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6일만 지나면 고3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쯤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때가 가장 힘들었으니까요. 고3 수험생 분들께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직장인 여러분들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겠죠. 이번 주 금요일이 한글날입니다. 추석이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꿀맛 같은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좋은 만큼 이번 주말은 어디론가 떠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도부 칼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6,000) 오늘 보도부 칼럼에서 다루는 단어입니다. 이 36,000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인사관리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1교시도 인사관리 수업이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제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을 읽고 자기 사명서를 작성해 오는 것입니다. 책의 이름처럼 책 속에는 7가지의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둘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셋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넷째는 승, 그리고 승을 생각하라. 다섯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이 마지막은 끊임없이 쇄신하라.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뻔하게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습관이라면서 나온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야기는 자신이 어느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장례식은 다름 아닌 자신의 장례식. 상상은 장례식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대표들이 각각 생전의 주인공에 대해 언급을 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이 습관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니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임금 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 불거진 50대 이상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시작을 한 이후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공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자 구제 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며 정년 퇴직 시 퇴직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지난달 9월 14일이었죠. 노사정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청년 고용에 쓰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 확산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용한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4년 동안 8만에서 13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경년도 임금 피크제가 전면 도입되면 5년 동안 26조 원이 줄어들고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31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100곳가량.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만으로 2년 동안 청년 일자리 8,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말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년에 가까워진 노동자들 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결국 저임금, 단기 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면서 의무 고용 할당제를 마련해 청년들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이제 정년에 다다른 50대의 직장인 세대입니다. 이때쯤 나이가 되면 기업의 인사부에서 연락이 온다고들 합니다.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다 받을 것이냐, 아니면 임금 피크제에 맞추어 정년을 다 채우겠느냐. 정년을 다 채울 경우에는 월급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퇴직금도 덜 받게 되고요. 평생 동안 몸바쳐 일한 직장의 끄트머리에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두 개로 갈라진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멈추거나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직장이나 꿈이 있을 겁니다. 다 제각각이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그 끝은 존재하겠죠. 30년 뒤 여러분들은 그 끝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막막합니다. 조금 더 미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을 아예 다니지 않는,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이죠. 너무 먼 미래지만 여러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을 너무 오래 끈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했던 36,000의 의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종로거리. 골목에 들어서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입니다. 한 골목에서 아예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 국내 치킨집 숫자는 3만 6천여 개로 10년 동안 매년 9.5%씩 늘어났습니다. 치킨 전문점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 손님이 줄다 보니 문을 닫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힘들어진 데다 창업이 쉽다 보니 경쟁도 치열합니다. 저희까지 6명이 돌고 거기에 이제 도우미를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4명이 하다가 3명이 하는 거죠.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내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 특히 은퇴를 시작한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생계형으로 치킨집을 창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자영업자들의 창업은 949만 건, 폐업은 793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10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한두 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퇴 후 창업에 나선 퇴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예,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치킨집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치킨집 숫자는 36,000개. 제가 말하는 36,000은 바로 이 치킨집의 숫자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9.5%씩 그 치킨집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장사를 하는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기업 맥도날드 점포가 총 3만 5천 개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킨집 수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 치킨집은 이른바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레드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킨집을 차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베이비붐 세대였던 50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죠. 숫자 하나 더 말씀드려보죠. 대리점 11,000곳, 판매점 25,000곳, 그리고 대형 유통 직영 매장 1,200곳.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보다 우리나라 전체 치킨집보다 많은 37,200곳의 점포는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통신사 대리점 숫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자영업자들의 창업은 949만 건, 폐업은 793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10명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한두 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퇴 후 창업에 나선 퇴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라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로든 끝을 생각해도 좋지가 못하네요. 우리 아버지들의 고민도 많이 깊으시겠지만 앞으로 저희 세대가 이와 같은 상황에 실제로 처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상으로 보도복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 기술의 김유진이었습니다.